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9일 오후 4시입니다.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의 칼럼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허황된 낙관론보다는 이분은 비관론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2%포인트 패배의 길을 가고 있다. 2%포인트 패배의 길이라는 것은 2002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막판에 역전패를 당해서 약 50만 표 차이로 노무현 후보에게 진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때의 이회창이 지금의 윤석열이고 그때의 노무현이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점이다. 이재명의 정치 철학과 리더십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시험대에 올릴 정도로 기존의 여야 경쟁터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서도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자유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지만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과감한 날치기, 한꺼번에 패스트 트랙을 주문하고 청년들을 만나 나도 전과자라며 공동체 룰을 어겨도 된다고 했다. 앞구는 민주당의 이재명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 선언이다. 말 그대로 되면은 유일체제다. 기본 시리즈, 음식점 총량제, 토지 배당 같은 정책을 확정하면 통제 경제와 배급제로 나아가고 시장 경제는 위축된다. 비판 언론에 가짜뉴스 누명을 씌워 겁박한다. 후보인데도 이런데 대통령이 당선돼 권력을 휘두르면 전체주의나 인민민주주의 우려도 낳게 될 것이다. 요컨대 헌법에 반하는, 체제에 반하는 그런 성향과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입니다. 이재명이. 이번 대선은 노무현 이회창의 2002년 대선과 닮은 측면이 너무 많다. 두 후보 모두 사법시험 출신이었지만 노무현은 비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상고학력 변호사였고 이회창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 졸업 뒤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새천년 민주당 정권 연장이냐 5년 만에 보수 정권으로 교체냐가 걸려 있었다. 지난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처럼 여당은 당시 여당입니다. 2002년 대선 반년 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때까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당 선거 전략도 데자비 수준이다. 무차별 의혹을 주장하면 관변 매체들이 정복시키고 공권력은 거들거나 방임했다. 2002년과 2021년에 19년을 차이에 두고 똑같은 형태의 선동이 집권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만 달러 수수, 가회동 빌라와 기양건설 비자금, 김대업의 병역비리 폭로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통해 이회창의 대쪽 판사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때도 후보 부위를 집중 겨냥했다. 재판에서 모두 합의 날조로 결론 났지만 대선이 끝난 뒤였다. 이회창은 57만 표, 2.3%포인트 차이로 졌다. 보수 진영은 똘똘 뭉쳤고 민주 진보 진영은 분열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100만 표 가까이 잠식했음에도 그렇게 되었다. 윤석열의 상황은 더 불리하다. 당시엔 노무현 후보 측과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계 사이의 골이 깊어 후보 교체 시도가 이어졌고 대선 뒤엔 분당으로 치달았다. 이재명의 문재인 차별화도 예상되지만 그런 최악까지 이를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무정형이다. 무정형이란 말은 틀이 없으니까 그때 편리한 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공동정부도 불사할 것이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미 DJP 연합과 노무현 정몽준,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단일화 등 전례가 많다. 때마침 독일에서는 좌우 진보 정당의 신호등 연정도 성사되었다. 윤석열은 이회창에 비해 정치 기반 측면에서 훨씬 취약하다.
같은 국회의원 영선이지만 정치 감각과 임기 응변에는 이재명의 족탈불급이다. 이대로 가면 2002년보다 더 큰 표차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윤석열 후보 그 옆에 지금 선거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김종인에게 매달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이거 귀담에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회창은 패배 15년 뒤 이렇게 정리했다. 수많은 패인 분석이 나왔으나 핵심은 내가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노 후보 측이 내세운 귀족과 서민,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 후보는 나보다 훨씬 먼저 정치권에 들어와 YS와 DJ 사이를 오간 구정치인이었지만 돌출적 행동과 청와대와의 대립각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미지와 연출의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회창 회고록에 그렇게 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같은 잘못을 답습하려 한다. 이재명은 정권교체 이상의 변화 이미지를 덧칠하는 등 사생결단에 나섰는데 야당엔 웰빙 고질이 도지고 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필마단기로 기성정치를 뒤엎었다. 정치 무경험을 무기로 삼아 구정치와 결별하고 21세기형 K정치를 창출해야 한다.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하고 국가의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 세계의 성공한 보수 정당들은 변화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파괴적 혁명을 막았다. 사적 생각으로 상대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가능하다. 사적 생각이라는 것은 죽으려고 하면은 산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구정치 문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계속 앞서다간 대선 한 달 전에 뒤집힌 구정치 문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계속 앞서다가 대선 한 달 전에 뒤집힌 2002년 경우처럼 득표율차 2%포인트 전후의 안타까운 패배를 당한다. 아주 끔찍한 불길한 소름 끼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청와대 아니면 감옥소로 갈 거냐를 선택하는 자세로 야당답게 뛰어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과 그 주변에 하는 행동, 특히 이준석, 김종인 하는 행동을 감아보면 이미 선거는 다 이겼고 나중에 이긴 다음에 정부 구성을 할 때 내 몫이 어디냐, 요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야당 후보가 아니라, 배고픈 야당 후보가 아니라 배부른 여당 후보처럼 뛰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후보. 그리고 겁이 많다는 거죠. 아니,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간다고 하면 가야죠. 간다고 하니까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시간 뒤에 주변에서 말리니까 안 가고,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조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도 조화 보내지 않고 이재명도 조화 보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이재명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종인을 마치 상황 대우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에서 탈피해가지고 배고픈 늑대로 돌아가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2002년 이회창 꼴난다. 그래서 2%포인트 50만 표 차이로 질지도 모른다. 오늘 이 문화일보 오피니언 페이지에 실린 이 38면에 난 이 실론을 누가 잘라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